아버지가 직접 숯불을 피우고 어머니가 상추와 쌈장을 차려내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다. 동생 민주는 대학 친구들을 데려왔고 누나 수지는 남편과 함께 왔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도 웃고 있었다. 아니, 웃어야 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릴 때 아버지가 소주잔을 높이 들었다. 자,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재현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갑자기 사라져도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모를 거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다. 어머니가 킥킥 웃으며 덧붙였다. 그러게. 너는 원래 조용히 살았잖아. 없어도 티 안 날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내 귀 속에서만 피가 울렸다. 나는 웃으려 애썼다. 농담이시죠?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농담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32년 동안 내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나는 고기를 뒤집는 집게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진짜 사라지면 어떡하시려고요?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또 오버한다. 그냥 재미로 한 말이야. 재미로. 그 단어가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입 안이 썼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늘 그랬으니까.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다. 성적도 중간, 외모도 평범, 꿈도 뚜렷하지 않았다. 누나 수지는 서울대 나와 대기업 다니고 동생 민주는 스타트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나는 지방대 나와 중소기업 말단 사원으로 8년째 버티고 있었다. 부모님은 나를 자랑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비교했다. 수진이처럼만 했어도 민준이처럼만 용기 있었어도 나는 늘 만약에로 살았다. 만약에 내가 더 잘났다면? 만약에 내가 더 사랑받았다면? 그런데 이제 그 만약은 끝났다. 부모님은 내가 없어도 된다고 선언했다. 가족 전체가 동의하는 듯 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피곤한 눈에 32년 동안 이 얼굴로 살아왔다. 누구도 특별히 챙기지 않는 얼굴. 나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었다. 상실감. 그리고 그 상실감 아래에 숨겨진 아주 차가운 결심.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아니, 변하기로 했다. 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상사는 놀랐다. 갑자기 왜?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길을 가려고요. 사실은 길이 아니라 복수였다. 나는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내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공백을 느끼게 될지 보여주기로 했다. 돈을 모았다. 8년 동안 아껴서 모은 8천만 원을 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내가 몰래 사들였다. 아버지가 나중에 민준이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했던 그 건물. 나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조용히 매입했다. 계약서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나는 사라질 준비를 했다. 완전히, 철저하게. 사라지기 전 나는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단체 카톡방에 짧은 메시지 하나. 잘 지내. 앞으로 연락 안 할게. 누나가 바로 전화했다.
얘야, 무슨 소리야? 또 삐졌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삐진 거 아니야. 그냥 필요 없다는 말 들었으니까?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빠 농담한 거 몰라? 너 진짜 예민하다. 농담 아니었어. 나는 끊었다. 그 뒤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갔다. 이름도 바꿀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그들이 나를 찾아 헤매게 만들고 싶었다. 제주에서 작은 펜션을 하나 얻었다. 현금으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혼자 사시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곳에서 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사라진 뒤 가족이 어떤 공백을 느끼게 될지 계획했다. 상가 건물은 내가 매입한 뒤로 임대료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했다. 아버지는 아직 모른다. 곧 알게 될 거다. 한 달 뒤 첫 번째 충격이 왔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내가 번호를 바꿨는데도 어떻게 알아내는지. 재현아, 그 상가 건물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냐? 나는 조용히 웃었다. 몰랐어요. 제가 샀어요. 뭐? 언제? 돈은 어디서 났어? 8년 동안 모은 돈이요. 아버지가 민준이한테 주실 거라면서요? 제가 먼저 샀어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필요 없는 아들이 한 짓이요. 그리고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나를 지워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다. 진심으로. 그런데 그 사랑은 일방통행이었다. 2달 뒤 민준이 찾아왔다. 제주까지. 펜션 앞에 서서 소리 질렀다. 형. 나와. 나는 문을 열었다. 민주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형, 상가 건물 돌려줘. 그거 아빠가 나한테 줄 거였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알았어. 내가 필요 없다는 것도. 형 또 그 소리야? 진짜 유치하다. 유치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 너희는 내가 없어도 된다고 했어?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형, 우리 다 미안해. 엄마 아빠도 후회해. 돌아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 건 늦었어. 민준이 돌아간 뒤 나는 더 깊이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건물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들어간 펀드에도 손을 댔다. 합법적으로. 내가 그들 명의로 가입했던 펀드를 해지하고 내 이름으로 돌렸다. 서류는 내가 대리인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3달 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위궤양이라고 했다. 나는 알았지만 가지 않았다. 대신 꽃만 보냈다. 카드에 한 줄. 잘 지내세요.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입원한 지 일주일째 누나 수진이 제주로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그들은 펜션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수지는 눈이 붉었다. 재현아, 엄마가 너 보러 가고 싶어 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수지는 울먹였다. 우리 잘못했어. 그날 바비큐에서 그냥 술김에 한 말이야. 나는 차를 끓여주며 말했다. 술김에 나온 말이 진심 아니라고? 보통 술 취하면 숨기던 게 나오는데.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잠 못 자. 아빠는 매일 상가 건물 생각만 해. 돈이 끊겼대. 나는 미소 지었다. 그 건물 임대료가 아빠 통장으로 안 들어가니까 당황하시겠지? 재현아, 제발 돌려줘. 우리 가족이야. 가족,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가족은 서로 필요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 수진의 남편이 끼어들었다. 이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부모님인데.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심한 건 그날 부모님이 내게 한 말이에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 말 들은 순간 나는 진짜 사라지기로 했어요. 수진이 무릎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함은 이제 소용없어.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복수는 나를 더 괴롭게 만들 뿐인가?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보낸 문자 하나가 왔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을 것 같아. 제발 돌아와.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죽을 것 같다고? 나도 그날 죽을 뻔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그럼 제가 사라지면 엄마 괜찮아지시겠네요?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나는 진짜 사라지기로 했다. 이번엔 완전히. 나는 제주를 떠났다. 이번엔 해외로. 태국 방콕. 새로운 이름, 새로운 여권 아니지만 새로운 계좌, 새로운 삶. 한국에 있던 모든 돈을 해외 계좌로 옮겼다. 가족은 이제 나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소문이 났다. 큰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부모님 노후 자금도 가져갔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들었다. 실종 신고. 나는 그 소식을 태국 카페에서 뉴스로 봤다.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 눈물이 글썽였다. 제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이제야 잘못이라고? 너무 늦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방콕에서 작은 바를 열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한국어로 대화했다.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민준이었다. 혼자. 민주는 나를 보고 울었다. 형 찾았어. 나는 차분하게 맥주를 따라줬다. 어떻게 찾았어? 사립탐정 썼어. 가족이 다 같이 돈 모아서. 나는 웃었다. 이제야 나를 찾네. 내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형, 우리 다 후회해. 엄마는 퇴원했지만 매일 울어. 아빠는 술만 먹어. 누나도 이혼 위기야. 다 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형을 그렇게 만든 거야?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형, 돌아와. 제발. 돈 다 돌려줄게. 건물도 펀드도. 돈이 문제였어. 나는 물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어. 민주는 울었다. 알아, 이제 알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진 공백을 견디지 못한 거야? 그게 다야? 민준이 돌아간 뒤 나는 다시 고민했다. 돌아갈까? 용서할까? 하지만 그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어머니가 쓴 편지. 민준이 가져다 준 모양이었다. 재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그 말은 내 아빠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제발 돌아와. 나는 편지를 읽고 불태웠다. 사랑한다고?
그럼 왜 32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방콕에 있었다. 반은 잘 됐다. 한국인 손님이 많아서 소문이 퍼졌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왔다. 혼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무릎 꿇었다. 바 한복판에서. 손님들이 놀랐다. 재현아, 아빠가 잘못했다. 나는 아버지를 일으켜 앉혔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울었다. 너 없이 우리 집이 무너졌어. 돈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날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만에 말했다. 너를 자극하려고.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여서. 수진이 민준이처럼 뭔가 해보라고. 나는 웃었다. 쓴 웃음. 자극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어요. 제 심장을 찔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알아, 이제 알아. 나는 아버지에게 맥주를 한 잔 따라줬다. 아버지, 제가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다시 필요 없는 아들이 될 텐데. 아버지는 말했다. 아니야. 이제 너 없인 안 돼, 진심이야.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아버지가 돌아간 뒤 나는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진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 꿈,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던 꿈. 깨어나니 눈물이 나 있었다. 2년째 되던 해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니, 잠시 돌아왔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공항에서 누나와 민준이가 마중 나왔다. 둘 다 늙어 보였다. 수지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재현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갔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비쩍 마르고 머리가 희끗했다. 나를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재현아, 내 아들. 나는 어머니를 부축했다.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겼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 안은 변해 있었다. 내 방은 그대로였고 내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내가 사라진 뒤에 걸었는지.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재현아, 이제 다 내 거야. 건물도 펀드도.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제가 가져간 건 제 몫이었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그럼 돌아올 거니? 나는 한참 만에 말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제 삶이 있어요. 하지만 가끔 올게요. 그날 밤 나는 옛날 내 방에서 잤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나는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들은 나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야 나를 찾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깨진 유리처럼 다시 붙일 수 없었다. 아침에 나는 가족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하지만 필요할 때 부르세요. 그땐 올게요. 아버지가 물었다. 필요 없다고 했던 우리가 이제 내가 필요하다고 해도 될까?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 이제는 제가 결정할게요. 나는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봤다. 서울이 멀어졌다. 가슴속에 남은 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한 자유였다. 그날 바비큐에서 부모님이 했던 말은 영원히 내 안에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다시 세웠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